과학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발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오늘은 바로 페니실린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와, 운 좋았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. 혁신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. 자,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세렌디피티입니다. 들어보셨죠? 뭔가 의도한 게 아닌데 완전 우연히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말하는 거잖아요. 이 세렌디피티 하면 딱 떠오르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인공입니다. 고작 곰팡이 쓴 배양 접시 하나. 이게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? 모든 것의 시작은요, 한 과학자의 정말 사소한, 어찌 보면 실수 같은 관찰에서 비롯됐습니다. 그 이름,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죠. 시간은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영국의 세균학자였던 플레밍이 한창 포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해 여름에 휴가를 가면서 글쎄 실험실에 있던 배양 접시 몇 개를 까맣게 잊고 정리를 안 한 거예요.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아차 싶어서 접시를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. 접시를 보니까요,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. 어디선가 날아와 자리 잡은 푸른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 주변만 동그랗게 박테리아가 싹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. 꼭 무슨 투명한 방어막이라도 친 것처럼 말이죠.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. 인류의 역사를 바꾼 운명적인 아하의 순간이요.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, 그러니까 학명으로 페니실리움이라고 부르는 이 곰팡이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요, 이 미지의 물질에 페니실린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추가 실험에 들어갔겠죠. 그랬더니 역시나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페니실린의 잠재력이었어요.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무려 800배로 묽게 만들어도 박테리아를 죽일 만큼 강력했고요.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강력한데도 사람의 백혈구나 실험용 쥐 같은 동물한테는 전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. 와, 이건 거의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본 거죠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왜 바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아주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.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. 우선 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서 추출만 해놓으면 금방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박테리아를 바로 죽이는 것도 아니었고요. 결정적으로 그 당시 의학계 분위기가 어땠냐면 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예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백신 개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요. 그러니 이런 항견제에는 다들 시큰둥했던 거죠. 정말 안타깝게도 플레밍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거의 10년이에요, 10년. 그 긴 시간 동안 페니실린은 그냥 그렇게 잊혀졌습니다.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기적이 그냥 실험실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2막이 시작됩니다. 무대는 한 명의 외로운 천재 과학자에서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으로 옮겨가게 돼요.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입니다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.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을 하워드 플로리가 이끌던 이 팀이 의도적인 개발로 바꿔버린 거예요.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록펠러 재단에서 든든한 자금 지원까지 받아서 페니실린을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. 실험실 접시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 알겠는데 과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도 통할까? 이걸 증명해야 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. 인류의 모든 희망이 이제 이 작고 평범한 동물들에게 달리게 됐습니다. 이 운명의 실험대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8마리의 생쥐였습니다. 실험 계획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어요. 8마리 생쥐 모두한테 치명적인 양의 박테리아를 주입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딱 4마리한테만 페니실린을 주사하는 거죠. 나머지 4마리는 그냥 지켜보는 거고요. 정말 모든 게 이 작은 실험 결과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.
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? 페니실린이 정말 실험실 유리 접시를 넘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? 결과는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. 페니실린을 맞지 않았던 4마리는 안타깝게도 모두 죽고 말았어요. 하지만 페니실린을 맞았던 4마리는요, 단 1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. 와, 이게 바로 페니실린이 동물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최초의 그리고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된 순간이었죠. 근데 여기서 와, 성공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.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. 우선 사람한테 쓰려면 쥐실험 때보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했거든요. 이건 팀원이었던 히틀리가 대량 생산법을 개발해서 해결했어요. 근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. 처음으로 사람한테 주사를 놨더니 막 고열에 오한이 나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.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팀은 달랐습니다. 결국 화학자 에이브라임의 도움으로 그게 페니실린 때문이 아니라 섞여 들어간 불순물 때문이라는 걸 밝혀냈고요.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찾아내서 마침내 페니실린이 인간에게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. 자, 이렇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.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? 페니실린의 기적은요,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.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혁신에는 이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. 첫째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세렌디피티, 바로 행운이고요. 둘째는 그 열린 문으로 끝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끈기, 즉 의도적인 노력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겠죠. 하지만 플러리가 이끌던 옥스퍼드 팀의 그 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 발견은 아마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플레밍의 배양 접시처럼 우연히 발견은 됐지만 아직 그 엄청난 잠재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행운의 사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?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진짜 기적으로 만들어낼 그 끈기 있는 다음 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?